62세 공장 과장, 퇴직금 2억 S&P 500에 넣고 10년 후 무너졌다. 여러분, 은퇴 준비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한 60세 전후로 직장을 그만두고 눈앞에 닥친 노후 자금을 어떻게 운용할까 고민이 가장 크죠. 아끼고 아껴 모은 퇴직금 잘 불려서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싶은 건 당연한 바람이잖아요. 나도 오랜 시간 직장 생활하면서 막연히 내가 퇴직하면 뭘 해야 하나 고민을 많이 해왔어요. 이 고민은 누구나 비슷할 거예요. 자식도 다 키웠고 이제부터는 내 인생 이런 생각도 들고 한편으론 혹시라도 내가 잘못 투자해서 퇴직금 다 날리면 어쩌지? 이런 두려움도 함께 다가오죠. 그럴 때 주변에서 많이들 미국 주식 아니면 S&P 500 인덱스 펀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장기 투자하면 어지간해선 망하지 않아. 그래도 미국 경제는 탄탄하다. 역사적으로 꾸준히 오른 지수다. 이런 말들 진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워낙 여기저기서 S&P 500이 안정적이라 하고 또 실제로도 장기적으로 보니 꽤 상승해 왔으니 믿음직해 보이긴 하죠. 그 믿음에 기대서 퇴직금 대부분을 S&P 500에 몰빵하는 분들도 분명 계시고요. 근데 문제는 우리 인생이라는 게 숫자 하나로만 말끔히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미국 주식은 장기적으로 오르니까 걱정 없다고 누군가는 말하지만 막상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의 삶엔 수많은 변수가 생겨요. 어느 날 갑자기 가족이 아프거나 집안에 큰일이 생기거나 내가 몸이 안 좋아져서 병원비가 많이 나갈 수도 있죠. 그럼 아무리 장기 투자해야 이긴다고 외쳐도 급한 돈이 필요하면 그 시점에서 팔아야만 해요. 괜히 손실을 안고서도 강제로 매도하게 될 수도 있죠. 그뿐만 아니라 경제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우리나라와 미국 정치 사회적 이슈가 어떻게 흔들릴지 나중에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려는 건 62세 공장 과장, 퇴직금 2억 S&P 500에 넣고 10년 후 무너졌다. 라는 자극적인 제목 뒤에 담긴 진짜 이야기예요.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까? 퇴직 후 삶에서 우리는 어떤 점을 고민해야 할까? 그리고 비슷한 예시들이 또 어떤 게 있을까? 이런 점들을 편하게 들려드리려고 해요. 1. 장기 투자만이 답이라는 환상. 가장 흔히 접하는 이야기가 주식은 길게 보면 결국 우상향이다. 라는 말이에요. S&P 500 같은 지수형 펀드는 특히 그동안 높은 수익률을 기록해왔고 세계 경제가 망하지 않는 한 계속 오를 거라고 다들 믿죠. 하지만 사실 장기 투자를 하다 보면 내가 정말 그 시간을 견딜 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가장 커요. 10년, 20년 쭉 묶어둘 수 있으면 좋겠지만 60대가 되면 가족도 있고 내 몸도 예전만큼은 아니고 또 언제 어떻게 쓰일지 모를 돈이 바로 퇴직금이잖아요. 오늘의 주인공인 62세 공장 과장님이 바로 그런 경우였어요. 평생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큰 돈은 못 모았는데 마지막으로 나오는 퇴직금 2억 원이 전부였죠. 자식들도 어느 정도는 독립했지만 여전히 손주들 돌봄이나 결혼 자금, 집 보수비 등 예측 못할 지출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래도 주위에서 S&P 500이면 안전해. 장기 투자하면 10년 뒤엔 최소 2배 이상이야. 이런 말에 혹해서 전액을 넣어버렸어요. 처음 23년은 꽤 잘 갔대요. 뉴스나 유튜브에서 미국 증시 최고가 경신. 이런 소식이 쏟아지니까 기분도 좋고 마치 내가 투자를 잘해서 돈 버는 기분이 들었죠. 그러나 10년이라는 시간에 갑작스러운 경제 위기가 한두 번씩은 찾아오잖아요. 가령 어떤 해에는 서브프라임에 준하는 금융위기가 오고 또 다른 해에는 코로나 같은 전염병 때문에 세계 증시가 크게 흔들리고 그럴 때마다 주가가 폭락하면 담담하게 장기 투자니까 견뎌야지 생각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결국 어느 시점에서 주인공도 크게 떨어진 주가를 보고 버티지 못하고 일부를 손해보고 팔았다가 또 올라갈 것 같네 싶으면 다시 들어가고 하락이 두려워서 또 팔고 이러다 보니 마치 매수 마이너스 매도 마이너스 매수 마이너스 매도를 반복하는 단타가 되어버렸대요. 언제라도 꺼내 써야 할 수 있는 돈이라는 심리적 압박이 제일 컸다고 해요. 10년 후 결과적으로 원금을 많이 까먹은 상태가 되었고 현재는 퇴직금도 거의 바닥나서 다시 일자리를 알아보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비슷한 사례 3가지. 이런 사례가 비단 한 사람의 이야기만은 아니에요. 제가 아는 지인이나
유튜브나 커뮤니티에서 접한 비슷한 사례를 3가지 정도 말씀드릴게요. 1. 65세 자영업 폐업 후의 김 사장. 김 사장님은 원래 오랫동안 자영업 호프집을 하셨어요. 장사가 생각만큼 안 돼서 대출을 갚다가 결국 정리를 했죠. 그나마 남은 돈이 1억 가까이 있었는데 이 돈을 어떻게 잘 불려보려고 지인 추천으로 S&P 500 인덱스 펀드를 시작했어요. 처음엔 괜찮았는데 호프집 폐업 후 다른 소득원이 없다 보니 생활비로 계속 돈을 꺼내 쓰게 되더라는 거예요. 매달 조금씩 꺼내다 보면 주식도 조금씩 팔아야 하고 팔 때마다 수익률이 어긋나고 시장이 빠지면 굳이 그 시기에 팔기 싫어도 생활비가 필요하니까 팔고 결과적으로는 제대로 된 장기 투자가 아니게 됐습니다. 원금도 줄줄이 떨어져 나가서 지금은 자식들한테 손을 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 60대 전직 학교 교사였던 박 선생님. 박 선생님은 아주 모범적인 투자자 케이스처럼 보였어요. 왜냐하면 현직 시절부터 틈틈이 미국 주식이랑 국내 주식에 소액으로 투자하면서 나는 나중에 퇴직하면 본격적으로 할 거야. 이렇게 계획을 세웠거든요. 교직 마치고 퇴직금과 그동안 모은 돈 합쳐서 꽤 큰 목돈이 생겼는데 그걸 대부분 S&P 500 관련 ETF에 넣으셨대요. 문제는 이분이 퇴직하면 시간 많으니 단타도 좀 해볼까? 하고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면서부터였죠. 시장이 좋을 때는 재미가 쏠쏠했지만 반대로 경제가 확 내려앉을 때 손실폭도 엄청 커졌어요. 설상가상으로 지인들의 투자 정보에 휩쓸리기도 했고요. 결국 일부는 크게 물려서 오랫동안 묶여 있고 다른 일부는 손절반복으로 까먹고 은퇴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안정감을 잃어버렸다고 본인이 직접 말씀하시더라고요. 3. 퇴직 후 매달 이자 생활을 꿈꿨던 63세 회사원 이씨. 이분은 증권사 직원 말을 믿고 연 810% 정도는 받을 수 있다는 펀드 상품에 들어갔다가 낭패를 봤어요. S&P 500 추종 펀드였는데 초기엔 수익률이 10% 안팎으로 꽤 나서 매달 이자를 조금씩 챙기는 기분이 들었죠. 그런데 시장이 요동치면서 몇 달 만에 2030%씩 원금이 떨어지니까 본인이 예상했던 매달 나오는 이자 같은 건 어느 순간부터 실종이 된 거예요. 결국 마이너스 상태에서 견디질 못하고 손절을 하게 됐고 그 뒤로 투자금은 그냥 적금이나 채권형 펀드에 넣고 너무 보수적으로 바꿔버렸어요. 문제는 이미 손실을 본 뒤라 남은 돈도 얼마 없어서 이래서야 어떻게 은퇴 생활을 하나 한숨만 쉬고 계시죠. 3. 은퇴 준비 이렇게만은 피하자. 위 사례들을 보면 은퇴 후에 목돈을 투자하면서 가장 큰 문제는 현금 흐름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장기 투자를 하려고 했다는 점이에요. 즉 퇴직금에 올인해버리면 한번 투자한 돈을 오랫동안 묶어둘 수 있는지 혹은 중간에 뺄 일이 생기면 어떡할지 같은 리스크가 너무 커지는 거죠. 그래서 다음 같은 부분을 꼭 고민해야 해요. 생활비와 비상금 분리. 12년 정도는 안정적으로 쓸 수 있는 생활비를 따로 떼어 놓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갑작스러운 상황이 닥쳐도 투자금을 허겁지겁 빼서 손실을 확정짓는 일을 줄일 수 있잖아요. 투자 포트폴리오 다양화. S&P 500이 장기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은 많지만 그래도 모든 돈을 몰빵하면 정말 불안합니다. 미국 지수펀드, 국내 채권, 해외 채권, 배당주, 현금성 자산 등을 골고루 배분해두면 한쪽이 흔들려도 다른 쪽이 받쳐줄 수 있죠. 시장 타이밍보다 내 상황을 먼저 봐야.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 한다는 타이밍 맞추기는 전문가들도 쉽지 않아요. 오히려 내 삶에 언제쯤 돈이 필요할 것 같고 그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를 먼저 계산해 놓고 그 이후에 남는 돈을 투자에 쓰는 게 현명하죠. 피해야 할 것 무조건적인 장밋빛 시나리오. 매년 10%씩 오르니까 10년 후엔 2배. 이런 식의 장밋빛 계산은 늘 사람을 망치기 딱 좋아요. 세상은 예측 불가능한 일이 참 많습니다. 미래를 너무 낙관하지 말고 조금 보수적으로 가정해서 투자 전략을 짜시는 게 안전해요. 4. 마치며 은퇴 후 삶의 투자만이 전부는 아니다. 62세 과장님의 이야기가 자극적으로 들리긴 하지만 사실 이건 누구에게나 벌어질 수 있는 시나리오예요. 평생을 일하고 퇴직금이라는 마지막 보너스를 받았는데 그걸로
인생 역전을 꿈꾸다 실패하면 정말 막막해지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절대 주식에 투자하지 말라 이런 게 아니에요. 다만 은퇴 이후에는 투자도 중요하지만 어떤 삶을 살 것인지에 대한 큰 그림을 먼저 그려야 한다는 거죠. 소일거리로라도 꾸준히 월수입을 낼 수 있는 일을 찾으면 최소한 투자금을 쉽게 빼지 않아도 되고 그만큼 장기 투자를 좀 더 편안하게 유지할 수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 오랫동안 회사 생활을 하셨다면 퇴직 후에도 해당 분야에서 파트타임 컨설팅이나 강의 또는 후배들을 돕는 멘토링 일을 할 수도 있잖아요. 작은 가게를 하나 운영해 볼 수도 있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나한테 잘 맞는 제2의 직업을 찾을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소득이 생기는 구조를 만들어 두면 주식이 이번 달에 급락했는데 생활비 때문에 팔아야 하나? 하는 고민이 훨씬 줄어들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은퇴 생활이란 게 결국 돈만으로는 완성되지 않더라고요. 건강관리나 사회적 관계, 가족들과의 유대, 내가 노후에 하고 싶은 취미나 활동 등도 다 비중이 커요. 막말로 주식에서 돈을 좀 못 벌더라도 내가 건강하고 다른 취미 생활을 즐기면서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지낼 수 있다면 그게 더 값진 노후 아니겠어요. 투자는 재미가 있죠. 내 돈이 점점 불어나는 걸 보면 뿌듯하기도 하고. 그런데 반대로 투자로 인한 실패가 너무 커지면 내 노후 생활은 순식간에 공포와 스트레스로 물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투자를 할 때 내가 버틸 수 있는 선을 미리 정해두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 퇴직금 중 50%만 위험 자산에 투자하고 50%는 안전하게 보관하겠다라는 식으로요. 이렇게 하면 최소한 최악의 상황에서도 내가 전부를 잃는 일은 없을 테니까요. 여러분도 혹시나 은퇴 후에 큰 돈을 투자해서 한 방에 인생 역전 같은 달콤한 유혹이 있다면 잠깐 멈추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게 필요한 생활비, 건강 문제, 가족들과의 관계, 그리고 언제쯤 돈이 필요할지가 더 급한 우선순위일 수도 있으니까요. 나이가 들면 돈을 다시 벌 기회가 젊을 때보다 줄어드는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안전마진을 충분히 확보한 다음에 투자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게 조금 아쉽고 답답하더라도 한순간에 내 전 재산을 날려버리는 리스크보다는 훨씬 낫잖아요. 결국 인생의 후반전 혹은 새로운 시작인 은퇴 생활을 잘 꾸려나가기 위해서는 돈만이 아니라 건강, 가족, 취미, 적절한 수입원 등 다양한 부분이 함께 어우러져야 해요. 62세 공장 과장이 10년 뒤 무너졌다는 이야기가 더는 남의 일이 아니라고 느껴지신다면 바로 오늘이라도 작은 것부터 다시 점검해 보세요. 지금 내 소득 구조는 어떤가? 앞으로 12년 안에 꼭 필요한 돈은 얼마 정도인가? 투자금은 어떻게 분산시킬 건가? 만약 경제가 폭락해도 5년은 버틸 수 있나? 이렇게 구체적인 질문들을 하나씩 해보고 스스로 납득할 만한 답을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 불안한 노후 대신에 준비된 은퇴를 향해 조금씩 나아가 보자고요. 지금 당장은 늦었다고 느껴져도 행동하는 순간부터 인생의 방향은 달라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힘내세요. 이제는 쉴 줄 알았다. 58세에 다시 일하게 된 사연. 퇴직 후에도 돈이 필요할 줄 몰랐다. 퇴직할 때는 마치 긴 마라톤을 완주한 기분이었다. 이제는 좀 쉬어야지. 그렇게 생각했다. 3040년 동안 직장에서 버틴 삶, 매일 아침 출근길에 오르고 야근도 불사하며 살아온 나날이었다. 이제는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여행도 다니고 여유롭게 지낼 줄 알았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회사에서 나오던 마지막 날, 동료들이 박수를 쳐주고 송별회도 열어줬다. 그 순간만큼은 기분이 좋았다. 그런데 며칠 후부터 조용한 집에서 혼자 보내는 시간이 길어졌다. 처음엔 늦잠도 자고 TV도 보면서 노는 즐거움을 만끽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한 마음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이대로 살아도 괜찮을까? 앞으로 30년을 어떻게 보내지? 연금이 있지만 점점 줄어들 텐데. 퇴직 후의 삶이 이렇게 공허하고 불안할 줄은 몰랐다. 오늘은 나처럼 이제는 쉴 줄 알았다라고 생각했다가 다시 일을 시작하게 된 3가지 사례를 나눠보려고 한다. 첫 번째 사례, 연금만 믿었다가 후회한 58세 김씨. 김씨 58세는 대기업에서 30년 넘게 일하고 퇴직했다.
다행히 퇴직금과 국민연금이 있었고 회사에서 지급하는 퇴직연금도 있었다. 처음에는 돈 걱정이 없을 줄 알았다. 하지만 막상 생활을 해보니 예상보다 지출이 컸다. 물가 상승 몇 년 전보다 모든 게 비싸졌다. 고정 지출이 많아지고 생활비가 점점 부담이 됐다. 자녀 결혼 지원 아들이 결혼을 앞두고 집을 구해야 한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모아둔 돈을 쓰다 보니 노후 자금이 빠르게 줄었다. 예상 못한 의료비 건강에 문제가 생겨 병원비가 급증했다. 김 씨는 연금이 있으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예상치 못한 지출이 계속 생기면서 경제적 불안이 커졌다. 결국 퇴직 후 1년 만에 다시 일을 찾아야 했다. 깨달은 점. 퇴직 전에는 노후 생활비를 보수적으로 계산해야 한다. 연금만 믿고 지출하면 금방 부족해질 수 있다. 퇴직 후에도 수입원을 만들어야 한다. 김 씨는 결국 동네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다시 돈을 벌기 시작했다. 은퇴 생활을 제대로 유지하려면 꾸준한 수입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은 것이다. 두 번째 사례 하루 종일 무료했던 60세 박 씨. 박 씨 60세는 공무원으로 정년퇴직을 한 후 편안한 노후를 기대했다. 하지만 막상 퇴직 후에는 시간이 너무 많았다. 처음 한두 달은 여행도 다니고 친구들과 술자리도 자주 가졌다. 하지만 몇 개월 지나자 지루함이 찾아왔다.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없었다. 사회와 단절되는 기분이 들었다. 무료한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울해졌다. 퇴직 후 쉰다는 게 처음에는 좋았지만 점점 무기력해졌다. 몸도 굳어지고 사람들과 만나는 횟수도 줄어들었다. 결국 그는 노후 우울증을 피하기 위해 다시 일을 찾아야 했다. 깨달은 점. 단순히 노는 것이 행복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 하루의 목표와 일정이 있어야 활력이 생긴다. 일하는 것이 정신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 박 씨는 결국 자신의 경험을 살려 교육 컨설팅 일을 시작했다. 일을 하면서 다시 활력을 찾고 수입도 생기니 만족도가 높아졌다. 세 번째 사례 배우자와의 갈등으로 일터로 돌아간 57세 이 씨. 이 씨 57세는 남편보다 먼저 퇴직했다. 남편은 여전히 직장에 다니고 있었지만 그녀는 퇴직 후 여유로운 생활을 꿈꿨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다. 남편과 매일 부딪히기 시작했다. 가정에서 나는 할 일이 없는 사람이 된 느낌이었다.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게 부담스러웠다. 남편이 돈을 벌어오니 크게 불편할 것 없을 줄 알았지만 점점 불만이 쌓였다. 경제적 독립을 잃으니 심리적으로 위축되었고 사소한 일로 남편과 갈등이 늘어났다. 결국 자신만의 삶을 위해 다시 일을 하기로 결심했다. 깨달은 점.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생활이 필요하다. 배우자와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갈등이 생길 수도 있다. 은퇴 후에도 자신만의 역할과 목표가 있어야 한다. 이 씨는 취미로 배웠던 베이킹을 살려 작은 홈베이킹 사업을 시작했다. 경제적 여유도 생기고 다시 자기 역할을 찾으니 남편과의 관계도 더 좋아졌다. 퇴직 후에도 삶은 계속된다. 위의 세 가지 사례처럼 퇴직한다고 해서 끝이 아니다. 오히려 퇴직 후의 삶이 진짜 시작이다. 은퇴 후에도 꾸준한 수입원이 필요하다.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야 한다. 경제적, 심리적 독립이 중요하다. 나 역시 처음에는 이제 좀 쉬자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다시 무언가를 하고 있다. 퇴직 후의 삶이 불안하지 않으려면 미리 준비해야 한다. 나는 은퇴 후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미리 찾아야 한다. 그리고 그 답을 실천하는 것이 진짜 행복한 노후의 시작이다. 퇴직 후에도 삶은 계속된다. 마이너스 그 다음 이야기. 앞에서 우리는 퇴직 후 예상하지 못한 경제적 문제, 무료함, 그리고 부부 갈등으로 인해 다시 일하게 된 세 가지 사례를 살펴봤다. 이번에는 그렇다면 퇴직 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보자. 1. 퇴직 후에도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방법, 신체적 앤드 정신적 건강관리. 퇴직 후 새로운 삶을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이다. 돈도 중요하지만 건강을 잃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많은 연구에서 은퇴 후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행복한 노후 생활의 핵심 요소라고 밝히고 있다. 노화와 근육 감소 SARCOPNIA-2주만 누워 있어도
근육이 사라진다. 노화가 진행될수록 근육량이 급격히 감소하는 근감소증 SARCOPNIA 발생한다. 연구에 따르면 단 2주간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량의 10% 이상이 소실될 수 있다. 근육이 줄어들면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고 조금만 먹어도 쉽게 살이 찌며 당뇨와 같은 대사질환 위험이 높아진다. 해결 방법. 매일 최소 30분 이상 근력 운동 스쿼트, 계단 오르기 등을 해야 한다. 단백질 섭취를 늘려야 한다. 달걀, 닭가슴살, 두부, 생선 등 하루 7,000보 이상 걷는 것이 근육 유지에 도움을 준다. 퇴직 후 우울증 치매 예방 해마이포캠퍼스를 활성화하라. 은퇴 후 무기력하고 우울한 상태가 지속되면 뇌의 해마이포캠퍼스가 위축된다. 해마는 기억과 학습을 담당하는 뇌 부위로 기능이 저하되면 치매 위험이 급격히 상승한다. 실제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학습할수록 해마가 활성화된다고 한다. 해결 방법. 새로운 취미나 학습 악기 배우기, 외국어 공부 등을 꾸준히 해야 한다. 규칙적인 운동이 해마를 활성화시켜 치매 예방에 효과적이다. 사람들과 지속적으로 교류해야 한다. 퇴직 후 고립될수록 우울증과 치매 위험 증가. 2. 퇴직 후에도 돈이 필요하다. 경제적 독립을 위한 실질적인 준비. 많은 사람들이 연금만으로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평균 수명은 길어지고 100세 시대 의료비 부담은 커지고 있으며 연금 수령액은 물가 상승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퇴직 후에도 소득이 필요하다. 지속 가능한 수입원 만들기. 퇴직 후 가장 힘든 점은 월급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이 있더라도 예상보다 적은 경우가 많다. 해결 방법. 작은 사업 시작, 온라인 스토어 운영, 블로그 유튜브, 강의 등. 투자 소득 마련 배당주 투자, 임대 소득, 채권 투자 등. 자격증 취득 후 재취업 요양보호사, 바리스타, 전기기사 등. 사례를 하나 보자. 60세 박 씨의 이야기 작은 수익이 모여 생활비가 된다. 박 씨는 퇴직 후 유튜브, 블로그를 운영하며 월 5만 100만 원을 벌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큰 돈이 아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안정적인 수입이 되었다. 퇴직 후에도 돈을 벌 수 있다는 사실이 정신적으로도 큰 도움이 되었다. 핵심 교훈. 퇴직 전에 미리 소득 포트폴리오를 준비해야 한다. 3. 부부 갈등 줄이기 배우자와 함께 은퇴 후 삶을 설계하라. 퇴직 후 부부 갈등이 심해지는 이유는 단순하다. 함께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서로의 생활 패턴이 부딪힌다. 경제적 의존도가 높아지면 불만이 생긴다. 역할이 모호해지면서 스트레스가 쌓인다. 행복한 노후를 위한 부부 관계 유지법. 각자의 역할을 정하라. 집안일, 경제활동, 여가 생활에 대한 역할을 나눈다. 서로의 공간을 존중하라. 하루 중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경제적 독립이 중요하다. 한쪽 배우자에게만 경제적 부담을 지우지 않는다. 실제 사례. 58세 이씨 부부 서로의 공간이 필요했다. 남편이 퇴직 후 집에만 있자 부부 싸움이 잦아졌다. 결국 남편은 파트타임 일을 시작했고 아내는 취미 활동을 하며 갈등이 줄어들었다. 각자 시간을 보내는 것이 부부 관계를 유지하는 핵심이었다. 퇴직 후의 삶, 이렇게 준비하라.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 근육을 유지하고 뇌를 활성화해야 한다. 연금만으로 부족하다. 추가적인 소득원을 미리 만들어야 한다. 배우자와의 관계도 중요하다. 서로의 공간을 존중해야 한다. 퇴직은 끝이 아니다. 이제는 쉴 줄 알았는데 다시 일하게 됐다는 말을 하지 않도록 지금부터 준비하자. 지금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퇴직한 분들이라면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질문을 꼭 던져보길 바란다. 지금부터라도 새로운 삶을 계획하면 은퇴 후에도 충분히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 아이고, 드디어 정년이다. 하고 외쳐놓고도 막상 은퇴 딱 하고 나면 마음이 한없이 불안하고 허전하잖아요. 저도 60세까지 착실히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눈코 뜰 새 없이 일만 하면 알아서 노후가 준비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퇴직금을 받으니 이걸 어떻게 굴려야 월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을지 감이 안 오더라고요.
공무원 연금이 있다 해도 생각보다 한 달에 나오는 돈이 넉넉하지가 않아요. 정년 퇴직한 뒤에는 이제 내 삶도 쉬엄쉬엄 살 수 있겠구나 싶었는데 그게 끝이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매달 나가는 고정비가 만만치 않잖아요. 건강보험료, 각종 공과금, 식비, 그리고 가끔 손주들 봐줄 때 들어가는 용돈까지 나는 이제 일 안 해도 되니까 수입은 따로 없어도 되지 않을까 싶다가도 막상 현실 경비 계산해보면 한 달에 최소 100만 원 정도는 안정적으로 들어와야 마음이 편하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2억 원으로 한 달에 100만 원 정도를 얻을 수 있을까? 이자만으로는 쉽지 않고 은행 적금이나 예금 금리도 많이 낮잖아요. 그저 목돈 가지고 있기만 하면 내 월급이 되지는 않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ETF 상장 지수펀드나 고배당주, 그리고 채권 같은 투자 자산을 잘 섞어서 매달 나오는 월급 통장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고민했습니다.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은퇴 후에 어떻게 목돈 2억 원을 굴려서 매달 10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을까 하는 방법이에요. 저도 직접 시행착오를 겪었고 주변에서 실제로 잘 굴리고 계신 분들의 사례를 보고 들으면서 깨달은 점이 많거든요. 괜찮으시다면 짧은 제 경험과 주변 지인을 통해 얻은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BR 본론 정보성 에세이 구어체로 풀어보기 1. 월 생활비 100만 원 목표 설정의 중요성. 먼저 은퇴 후에는 수익률 몇 %를 낼 수 있을까만 고민하기보다는 나는 한 달에 얼마가 꼭 필요하지? 를 계산해 보는 게 중요해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공과 금식비, 통신비, 보험료 등 고정비를 계산했더니 최소 100만 원이 필요하더라고요. 아껴 쓰면 80만 원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었지만 갑작스런 병원비나 손주들 용돈 등을 생각하면 100만 원 정도가 현실적인 지출 규모인 것 같았어요. 그렇다면 2억 원을 굴려서 월 100만 원을 받으려면 연간 6% 정도의 수익을 확보해야 해요. 2억 원 6% 1200만 원, 즉 1년간 약 1200만 원이면 한 달로 나누면 1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물론 세금이나 수수료 등을 고려해야 하지만 대략적인 목표치는 연 6% 전후라고 보시면 됩니다. 2. ETF 투자의 기본 아이디어. ETF 상장 지수펀드는 쉽게 말해 주식처럼 사고 파는 펀드예요. 여러 종목을 한 바구니에 담는 펀드인데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어서 주식 거래하듯이 편리하게 살 수 있죠. ETF 중에서도 고배당 ETF, 채권 ETF, 혼합형 ETF 등 다양한 종류가 있어요. 요즘엔 월 배당형 ETF도 나오고 있어서 배당을 월급처럼 받아보자는 컨셉으로 접근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무조건 ETF만 사라고 하기보다는 ETF가 운용 수수료가 저렴하고 분산 투자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잘 활용하시라는 거죠. 특히 은퇴 후에는 잦은 매매로 시세 차익을 노리는 것보다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배당이나 이자를 받는 쪽이 더 마음 편하실 거예요. 3. 세 가지 실제 사례 구어체. 자, 여기서 제가 주변에서 실제로 목돈 2억 원을 굴리며 월 100만 원을 어느 정도 구현하고 계신 분들의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물론 개인마다 재산 규모나 라이프 스타일이 달라서 꼭 똑같이 따라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참고가 되실 거예요. 사례 1. 김씨 60세, 전 공무원 배당 ETF, 채권 ETF 혼합 투자. 김씨는 저랑 비슷하게 60세에 정년퇴직한 공무원이에요. 퇴직금과 기존 적금들 합쳐서 약 2억 원 정도를 확보한 뒤 이 돈은 절대로 잃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가장 컸다고 해요. 그래서 안정성을 우선시하면서도 월 생활비 100만 원 정도를 목표로 잡았죠. 그분이 선택한 전략이 고배당주 ETF랑 채권 ETF를 섞어서 투자하는 거예요. 배당 ETF로는 국내 우량 기업에 투자하면서 연 45% 정도의 배당 수익을 노렸다고 해요. 동시에 채권 ETF는 정부채나 우량회사채 중심으로 구성된 안정형 제품을 골라서 예금 이자보다 조금 더 높은 수익을 기대했대요. 한 달에 100만 원씩 꼬박꼬박 들어오진 않아도 분기별로 배당이 나오니까 연간으로 보면 약 1000만 원, 1200만 원 정도를 확보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주식시장이 출렁여도 채권이 버텨주고
채권 금리가 낮아져도 배당이 붙어주고 전체적으로 안정감이 있더라면서 만족해 하시더라고요. 사례 이씨 58세 전 은행원 월 배당형 해외 ETF 집중 투자. 이 씨는 은퇴를 약간 일찍 하셨는데 희망퇴직, 은행에서 근무하면서 투자 상품에도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해외 시장에 상장된 월 배당형 ETF들을 공부해서 그중 몇 개를 골라 직접 투자하셨다고 해요. 예를 들어 미국 시장에는 월 배당을 주는 ETF나 REITs 부동산 투자 신탁 종목들이 있는데 이 씨는 내가 매달 팠던 월급 대신 매달 배당을 팠자는 개념으로 이런 상품들을 모았다고 합니다. 물론 환율 변동 위험이나 해외 매매 시 드는 세금 양도세, 배당소득세 같은 것을 신경 써야 하긴 해요. 하지만 이 씨는 은행에서 이런 업무를 오래 해오신 터라 크게 부담은 못 느꼈다고 해요. 결과적으로 월 배당형 ETF에서 꾸준히 한 달에 80만원, 100만원 정도를 받고 있고 시장 상황이 좋을 땐 좀 더 높은 수익도 얻는다고 합니다. 이분 말씀이 환율이 오르면 배당금도 불어나고 또 환율이 떨어지면 해외 자산 매입 기회가 생기니 나름대로 균형을 맞출 수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다만 처음 시작할 때 환전 수수료나 세금 문제는 꼭 잘 공부해야 한다라고 조언해 주셨어요. 사례 3박 씨 62세 자영업 은퇴 부동산 리츠 국채혼합형 ETF 분산 투자. 마지막으로 박 씨는 자영업을 해오다가 60세 훌쩍 넘어서 사업을 접었어요. 부동산에 관심이 많았지만 직접 주택이나 상가를 매입하기에는 종잣돈 2억 원이 부족한 감이 있었대요. 그래서 부동산 리츠 REITs에 투자하는 ETF를 택한 거죠. 부동산 리츠라는 게 여러 사람이 돈을 모아 대형 부동산 상가, 물류센터, 오피스 빌딩 등에 투자하고 거기서 나오는 임대료를 투자자에게 배당으로 나눠주는 구조잖아요. 물론 시세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박 씨는 주식의 급등락보다는 안정된 임대 수입이 꾸준히 들어오는 리츠를 선호했고 추가로 국채혼합형 ETF 채권 위주의 일부 투자해서 위험을 또 한 번 분산했어요. 이렇게 하니까 크게 욕심내지 않고도 연 56% 정도는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2억 원 기준으로 연간 1,000만 원 이상이니 월 평균 8만 100만 원 정도는 가능한 거죠. 아예 부동산 직접 매입을 했다면 관리 비용이나 세금이 더 들었을 텐데 리츠로 분산 투자하니까 훨씬 편했다고 해요. 4. 은퇴 후 투자 시 조심해야 할 점. 위 사례들은 각각의 상황에 맞춰서 잘 굴린 예시예요. 하지만 투자에는 항상 위험과 변동성이 있다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ETF 투자, 무조건 성공 이런 공식은 없고 시장 상황에 따라 손해를 볼 수도 있으니까요. 다음 몇 가지 주의사항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목표 수익률을 너무 높게 잡지 않기. 내가 2억 원 있으니 월 200만 원도 가능하겠지? 이런 생각은 위험해요. 무리해서 레버리지를 쓰거나 변동성 큰 종목에 몰빵하면 한순간에 원금을 훼손할 수 있거든요. 분산 투자 원칙 지키기. 사례에 나온 것처럼 꼭 ETF라 하더라도 한 종목에 올인하지 말고 주식형 채권형 리츠 등 다양하게 나누어서 투자해야 해요. 그래야 한쪽이 부진해도 다른 쪽이 받쳐줄 수 있죠. 세금과 수수료 고려. 국내 배당 ETF, 해외 월 배당 ETF, 부동산 리츠 등 각각 과세 방식이 달라요. 은행이자처럼 원천 징수되는 경우도 있고 해외 주식 ETF에는 양도소득세가 붙기도 하니까 미리 공부해 두셔야 해요. 시세 차익보다 배당 수익 중심으로. 은퇴 후에는 마음 편하게 투자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주가 변동에 일일비하기보다는 한 달에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배당 수익이나 이자 수익을 주축으로 해서 생활비를 마련하는 편이 좋습니다. BR. 결론 긍정적인 마무리와 다짐. 정년퇴직을 하면 모든 게 끝나고 편안해질 줄 알았는데 그때부터 또 다른 시작이더라고요. 월 급여는 사라졌는데 인생은 길고 내 생활비는 계속 필요하니까요. 그럴 때 ETF나 고배당주, 채권, 리츠 등으로 분산 투자해서 매달 어느 정도의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면 꽤나 든든하고 안정감이 생깁니다. 물론 절대 고수익 보장이나 무위험 같은 건 없어요. 그래도 기존 예금금리보다 조금이라도 더 높은 수익을 노리면서 큰 변동성은 줄일 수 있는 전략이라면 은퇴 생활에 꽤 매력적이에요. 조금씩이라도
월 100만 원이 꼬박 들어온다라는 생각만 해도 마음이 한결 편해져요.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꾸준히 투자 원칙을 지키는 거예요. 필요한 생활비, 투자 목표, 위험 감수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고 너무 욕심 부리지 않으면 생각보다 괜찮은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60세 은퇴한 공무원, 2억 원으로 월 100만 원 만드는 법이라고 거창하게 말해봤지만 사실 핵심은 분산 투자와 안정적 현금 흐름 확보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ETF가 하나의 좋은 도구가 되어줄 뿐이죠. 저와 비슷하게 고민하시는 분께 이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는 연금 알바 투자 수익 등 여러 통로로 돈이 들어오는 게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다만 투자에는 항상 위험이 따른다는 사실은 잊지 마시고 제대로 공부해서 나에게 맞는 방식을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은퇴 후에도 용기를 잃지 않고 나만의 속도로 인생을 즐기는 거예요. 한 걸음씩 꾸준히 나아가면 우리도 분명 안정된 노후를 맞이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어차피 내 돈은 안전해야 해. 라고 해서 무조건 묵혀두지 마시고 적당히 공부하고 소액부터 경험해보세요. 분명 새로운 활력이 생기실 거예요. 여러분의 은퇴 생활을 응원합니다. 은퇴 후 행복한 삶을 꿈꾸며 달려왔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다. 이 한마디는 한 대기업 임원이 퇴직 후에 한 첫 번째 고백이었다. 그는 30년 넘게 한 회사에서 헌신하며 성실히 일해왔고 남부럽지 않은 연봉과 자리를 누렸던 사람이었다. 그러나 퇴직 후 몇 달 만에 그는 경제적 불안, 정체성 상실, 그리고 가족 간 갈등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가 드라마 속 이야기가 아닌 주변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현실임을 깨닫게 된다. 사람들은 은퇴를 두 번째 인생이라 부르지만 준비 없이 맞이한 은퇴는 오히려 첫 번째 위기가 될 수 있다. 대기업 임원조차 이러한 상황을 겪는다면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 은퇴 후의 삶을 안정적이고 의미 있게 살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이제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때이다. 은퇴 후 삶의 비참한 현실과 우리가 배울 점들. 1. 경제적 불안 대기업 임원의 허탈감. 첫 번째 사례는 실제로 퇴직금을 10억 원 이상 받았던 한 임원의 이야기다. 그는 평생 직장에서 성공한 커리어를 쌓으며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았다. 하지만 은퇴 후 몇 년이 지나자 그의 자산은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고 노후 자금을 늘리기 위해 투자한 부동산도 가치가 하락하면서 경제적으로 불안정해졌다. 그가 가장 후회했던 점은 은퇴 후 지속 가능한 수입원을 미리 마련하지 못한 것이었다. 그는 말한다. 나는 퇴직금만으로 충분히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의료비, 자녀 지원, 그리고 내 욕심에서 나온 투자 실패가 한꺼번에 닥치니 정말 무너졌습니다. 이 사례는 단순히 자산을 모으는 것만이 답이 아니라 안정적인 수익 구조와 소비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2. 정체성 상실 퇴직 후 나는 누구인가? 두 번째 사례는 퇴직 후 자신의 존재의 이유를 찾지 못했던 한 임원의 경험이다. 그는 회사에서 높은 자리를 유지하며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았다. 그러나 은퇴 후 명함이 사라지고 그의 주변은 조용해졌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점차 끊어지며 그는 깊은 우울증에 빠졌다. 회사에서의 자리는 내 인생의 전부였어요. 그런데 그 자리가 사라지니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겠더라고요. 매일 아침 이유 없이 눈물이 나고 하루가 너무 길었어요. 정체성의 위기는 은퇴 후 많은 사람들이 겪는 공통된 문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그는 은퇴 전부터 새로운 취미를 개발하고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등 삶의 의미를 찾아야 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3. 가족 간 갈등 은퇴가 불러온 가정의 위기. 세 번째 사례는 가족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은 또 다른 임원의 이야기다. 그는 평생 가족에게 헌신하며 돈을 벌어왔고 은퇴 후에도 가족이 그를 이해해 줄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배우자와의 갈등이 빈번해졌고 자녀와의 소통도 단절되었다. 저는 그저 집에서 쉴 권리를 누리고 싶었는데 가족은 제가 집안일을 돕거나 새로운 책임을 맡기를 기대했어요. 서로의 기대가 어긋나면서 싸움이 잦아졌습니다. 이 사례는 은퇴 후
가족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를 고민하게 만든다. 퇴직 후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 가족과 충분히 대화하고 서로의 기대를 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은퇴 준비를 위한 3가지 핵심 조언. 지속 가능한 수입원을 마련하라. 은퇴 후에도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이는 작은 사업, 투자 또는 파트타임 일을 통해 가능하다. 무엇보다 무리한 투자보다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수익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미리 대비하라. 퇴직 후에도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새로운 목표나 취미를 개발해야 한다. 독서, 운동, 자원봉사활동 등이 당신의 일상을 채워줄 것이다. 가족과의 관계를 재설정하라. 가족과 충분히 대화하며 서로의 역할과 기대를 조정하라. 은퇴 후에도 가정 내에서의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다. 마무리. 은퇴 후의 인생은 선택이다. 은퇴 후의 삶이 비참한 현실이 될지 아니면 새로운 기회가 될지는 전적으로 우리의 준비와 선택에 달려 있다. 누구나 경제적 불안, 정체성 상실, 가족 간 갈등을 겪을 수 있지만 이를 극복하는 방법은 반드시 있다. 위의 사례들이 우리에게 교훈을 준다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준비를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미래는 준비된 자의 것이다. 이제 은퇴라는 2번째 인생을 주도적으로 만들어가는 당신이 되기를 바란다. 은퇴 후 삶, 준비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극명한 차이. 대기업 임원의 은퇴 후 고백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가 겪은 경제적 불안, 정체성 상실, 가족 간 갈등은 은퇴 후 누구나 직면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마냥 남의 일처럼 듣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전문가의 입장에서 은퇴 후의 인생이 비참한 현실로 떨어지는 이유와 이를 예방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구어체로 풀어보겠습니다. 경제적 안정이 열쇠다. 돈 없으면 무너지기 쉬워요. 은퇴 후 가장 큰 문제는 당연히 돈입니다. 퇴직금만 믿고 살다 보면 몇 년 안에 자산이 바닥을 드러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한 임원의 사례에서 보듯이 은퇴 후에 새는 돈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의료비, 자녀 지원, 심지어 예상치 못한 생활비까지 합치면 퇴직금은 금세 줄어듭니다. 돈이 없으면 은퇴 후의 불안감이 훨씬 커져요. 살면서 돈 걱정을 해본 적 없던 사람들이 은퇴 후 무너지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경제적 안정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 가능한 수입원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속 가능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월세 수익, 금융상품의 이자, 혹은 파트타임 일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은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를 동시에 고려해야 합니다. 정체성 상실, 회사 밖에서의 나를 미리 만들어야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정체성입니다. 직장에서 역할과 자리를 잃고 나면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혼란이 옵니다. 그 혼란이 우울증이나 무기력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한 은퇴자의 말을 들어보세요. 저는 회사에서 부장님, 이사님 소리를 듣던 사람이었는데 은퇴하고 나니 아무도 저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명함 없는 삶이 이렇게 공허할 줄 몰랐어요. 정체성 문제는 은퇴 전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새로운 역할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 취미활동, 지역사회 봉사, 혹은 작은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얻었던 존재감을 다른 곳에서 찾아야 합니다. 은퇴 후에는 역할 전환이라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가족과의 갈등, 소통이 답입니다. 많은 은퇴자가 은퇴 후 가장 힘들다고 느끼는 것이 가족 간의 갈등입니다. 특히 배우자와의 충돌은 예상치 못한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은퇴 후 갑자기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배우자와 자주 부딪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사례를 소개할게요. 은퇴 후엔 그냥 편히 쉬려고 했어요. 그런데 아내는 제가 집안일을 돕고 손주를 돌보고 온갖 책임을 다하길 원하더라고요. 서로의 기대가 너무 달랐어요. 이 문제의 해법은 은퇴 전에 충분한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서로의 기대치를 명확히 하고 은퇴 후의 역할 분담에 대해 미리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과의 관계는 은퇴 후 삶의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소통과 조율 없이는 행복한 은퇴 생활을 꿈꾸기 어렵습니다. 은퇴 후 삶을 준비하는 3단계 전략.
경제적 준비는 미리미리. 은퇴 후에는 새로운 소득 창출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안정적인 월세 수입, 투자 수익 또는 적은 비용으로 가능한 파트타임 일자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현실적인 예산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역할 만들기. 은퇴 후에도 의미 있는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취미를 개발하거나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세요. 예를 들어 독서 클럽, 등산 모임 혹은 소규모 강연 활동 등이 있습니다. 이런 활동은 사회적 연결망을 유지하고 정신적인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가족과의 대화와 조율. 은퇴 후 가족과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 미리 합의하세요. 배우자와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역할을 명확히 정하고 은퇴 후 시간을 균형 있게 배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가 말하는 은퇴 후 삶의 진정한 의미. 많은 은퇴자가 인생의 가장 힘든 시기를 겪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준비 부족. 아무리 성공적인 직장 생활을 했더라도 은퇴 후에 대해 준비하지 않았다면 비참한 현실이 닥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은퇴 후 삶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경제적 준비, 정체성 확립, 가족 간의 소통이라는 세 가지 축을 제대로 세우지 않으면 이 새로운 시작은 힘겨운 과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은퇴 후 삶의 질은 준비된 만큼 좌우됩니다. 당신은 이 순간부터라도 어떤 준비를 시작하겠습니까? 지금 바로 첫걸음을 내딛는다면 은퇴 후의 삶은 비참한 현실이 아닌 당신만의 새로운 황금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